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다 목요 특강 시간입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생활 16년째입니다. 어느덧 그렇게 흘렀어요. 네, 왜 갑자기? 근데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줄어드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예. 서로 마주보는 시간, 예. 웃는 얼굴, 아, 그리고 대화. 예,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줄어든다고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죠? 네, 대답이 너무 크세요. 근데. 네. 아, 결혼 생활이 그런 건가요? 예. 오늘 그러면 이 아침마당 목요 특강을 꼭 함께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분께서 바로 그렇게 말수도 줄어들고 네. 서로 바라보는 시간도 줄어드는 특히 중년의 부부들에게 뭔가 이렇게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것 같거든요. 이분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사방팔방이 얘기를 하고 다니시더군요. 네, 아유, 어찌나 정말 재밌는지. 좋다. 그러게요. 네. 오늘 저희도 아주 기대가 큽니다.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장이십니다. 그리고 코칭 아카데미 원장을 맡고 계신 정석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오늘 반갑습니다. 교수님의 넥타이 빛깔이 아주 화사합니다. 네. 마치 교수님 사모님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이렇게 웃는다면 불쾌할 텐데. 네. 저희가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대화가 줄어든다도 심지어 뭐 말이 짧아진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더군요. 네. 뭐 예전에는 밥 줘요 했는데 요즘 밥 줘! 뭐 이런다든가 리모컨은 어딨어 했는데 리모컨은 뭐 그야말로 어미들이 줄어든다고 하는 그래도 통계가 있다면서요. 16년 차시라 그래도 네. 짧게라도 말씀하시네요. 아, 턱으로 얘기하던데. 아, 이렇게 26년쯤 되면 네. 말도 안 하고요. 말도 안 하고. 제 말이 좀 길군요. 아니 근데 저는 정말 결혼을 못한 사람으로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거고 네. 서로 행복하려고 결혼한 건데 생활이 그렇게 만드는 건가요? 그 세관과 여러 환경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 변하니까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관계도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변화가 되게 되죠. 관계도 살아있다. 예. 그러면 관계를 되살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노력을 해서 관계를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오늘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독자들은 살아있는 부부는 잘 싸우는 부부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뭐 전혀 안 싸우는 부부보다 싸우는 부부가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네. 이 부부 싸움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잘 싸워야 되죠, 정말. 네, 어차피 싸울 거라면. 어차피 싸울 거라면 그 룰 안에서 싸우는 규칙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경기를 보더라도 뭐 영어를 써서 그렇습니다만 play by the rule 그러잖아요. 그 규칙에 따라 경기한다. 이 결혼 생활도 싸움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피해가다가 나중에 크게 터지니까 이렇게 자주 싸우되 규칙에 따라 싸운다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지혜인 것 같습니다. 객석에 계신 어머님들의 속 반응을 보니까 규칙은 남편들이 먼저 어겨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로 맞죠? 노력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예. 아주 오늘 공감 100% 하실 것 같은데요. 강의 내용도 좀 이렇게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기대해도 그럴 것 좋겠죠? 같습니다. 네. 예, 박수를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와 보니까 아주 가족 같은 분위기신 것 같아요. 아주 분위기가 아주 참 좋고 좋은 강연은 좋은 청중이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청중이라서 좋은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강연이 안 좋았으면 제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 책임이다. 이런 말도 되죠. 근데 아무튼 여기 와서 여러분 뵈니까 아주 제 마음이 놓입니다. 저하고 거의 인생을 살아가는 속도가 비슷하신 분들이 청소년들이 모였나 했더니 저하고 거의 비슷하신 분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저는 이 중년을 주로 이제 상담학 중에서도 중년기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인데요. 그 중년기
아직 안 오셨다고요? 네. 중년은 흔히 40에서 70까지를 와, 그렇죠. 예, 요즘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70까지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의 정년이 65세인데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65세 정년 맞으시는 교수님 그 정년 퇴임식에 가서 봤더니 말이죠. 축사를 하러 나오신 분이 한 80세 되시는 명예 교수님이 뒤를 이렇게 보시면서 요새는 애들이 은퇴하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청중이 이렇게 웃으면서 앞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아주 뭐 얼굴들이 반질반질하세요. 그래서 중년이 70까지라는 말이 아주 실감이 납니다. 근데 요즘은 70 넘어서 또 30년이 있다는 거예요. 네? 서드 에이지라고 들어보셨어요? 70 넘어 30년. 우리 한국이 지금 평균 연령이 여성이 평균 수명이 85세, 남성이 약 79.8세인데 그 반올림 해주드립시다. 그래서 약 80세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년도 이렇게 넓게 잡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고 건강하게 음식 이렇게 드시고 자기 훈련을 잘 하시는 분들은 100세까지 사실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즘 고령화 시대 얘기 많이 하고 고령화에 대한 대책 준비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제 이 중년에 속하신 분들은 이 서드 챕터를 위해서 세 번째 챕터를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만약에 준비를 한다면 첫째 뭘 준비하시겠어요? 돈이요. 어유 역시 잘하시네. 뭐니 해도 뭐니 해도 머니다. 예, 돈. 아유 그래서 뭐 준비들 많이 하세요? 네. 이거 준비 안 돼서 문제 겪는 분들 있으니까 사실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세대를 놓고 효도를 하는 마지막 세대고 효도를 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준비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거는 제 전문 영역은 아니니까 일단 그렇다 하시고 두 번째 어우 자리를 바꿔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우 뭐 그냥 어느 전문가들이 계신 것 같아. 자리를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돈 많고 건강 비실비실하면 그게 문제잖아요. 어느 분이요 보험 7개 들어놓고 돌아가셨대요. 그 남자분이. 글쎄 그리고 나서 보험 7개 들고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 치르고 난 뒤에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멋진 놈. 아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헬스클럽 금방 등록했다는 거 아닙니까? 등록해서 열심히 운동하면서 하는 소리가 질긴 놈이 돼야지. 네? 이게 건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건강 잃으면 그거 아무것도 돈도 많고 시간 풍부하고 뭐 그래도 그게 정말 힘든 삶이죠.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것도 제 전문 영역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전문 영역 세 번째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친구, 행복. 예, 그 비슷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예, 그 행복한 가정이 있어야 된대요. 행복한 가정 혹은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혹은 행복한 부부. 그 행복한 부부가 중년이 넘어갈수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처럼 변해가면 좋을까요? 예, 친구처럼. 친구처럼 되어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자연스럽게
부부가 함께 늘어난 노후를 같이 즐기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래도 할 수 있는 것 같아. 이 부분은 뭐 돈에 관한 거는 다른 전문가가 또 해주실 거고, 또 건강에 관한 것도 아침마당 프로그램 보면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말씀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하세요? 정말 얼굴 보니까 행복하신 것 같아. 그럼 뭐 여기서 강연 끝나고 앉을까? 그런데 또 시청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행복하시지만 시청자들은 정말 행복한 부부, 친구처럼 되어가는 부부 관계를 갖고 싶다. 우리가 이제 보면 이 봄이 되면 굉장히 갈등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특히 여성들이 봄을 많이 탄다 그러잖아요. 남성들은 가을을 타고. 왜 그러냐? 어떤 책에 보면 그런 책이 있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근데 금성에 살다 온 여자분들은요, 굉장히 관계지향적이래요. 좀 더 적극적이고 관계지향적이고, 화성에서 살다 온 남성들은 굉장히 힘지향적이고 성취지향적이고 자기중심적이래요. 그래서 화성에서 오신 여성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전화기를 붙잡고 수다를 떤다는데, 그래서 스트레스를 푼다는데, 금성에서 오신 남자분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자기 굴 속으로 들어간대요. 자기 굴 속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병 속으로 들어가거나. 무슨 병? 소주병, 양주병. 문제 생기면 그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남자들이. 여성들은 전화 수화기 앞으로 달려가서 친구들이나 형제 자매들하고 수다를 떨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러니까 이 봄이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적극적이고 그 남자들이 거기 따라주지 않고. 항상 보면 요즘 보면은 여성들이 더 아주 놀랍게 빨리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이렇게 여성들에게 우호적으로 변화되면서 여성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는 속도를 100으로 본다면 여성들은 한 90 정도는 따라가시는 것 같아. 이렇게 놀랍게 따라가는데 남성들은 50도 안 돼. 사실은. 아직도 70년대 의식 구조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남성분들은 많아요. 그래서 그 격차만큼 사실은 사회에, 가정에 남녀 간의 갈등 구조가 있고 이혼율도 높아져 가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계절적인 요인도 있다 그래요. 봄이 좀 더 이혼 신청이라든지 부부 갈등이 많이 이제 노출된다. 그래서 아마 5월에 가정의 달이 있는 것 같아. 5월달 굉장히 제가 바빠요. 5월달 가정의 달에 뭐 여기저기서 가정에 대한 세미나 많이 하니까 5월 되면 굉장히 바쁩니다. 근데 6월부터는 한가해요. 넌 1년 12달이 가정의 달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들의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가화만사성이라는 말도 있듯이 가정이 행복해야 되니까. 가정이 행복하고 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부부관계가 행복해야 이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5월 달에 되게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그 봄바람에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다시 세워주고 수리해주고, 혹은 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 그랬듯이 건강한 가정은 더 건강하게 이렇게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해요. 그래서 5월에 이제 행복한 가정과 행복하고 이 만족하는 그 만족도, 그 결혼 만족도에 대한 조사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 매체에서. 또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제 그런 조사를 많이 하죠. 그 중에 제가 아주 그 특이한 연구를 봤어요.
그 전화 설문조사로 결혼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봤거든요. 그 전화 가지고 오래 물어보면 바쁘니까 다 끊잖아요. 그러니까 질문 딱 짧게 2가지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 전화를 받았다 생각하시고 마음속으로만 답변해 보세요. 겉으로 답변했다고 혹시 남편분이 화면 잡히면 굉장히 또 실망하실지 모르니까. 첫째, 전화를 딱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의 지금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갑자기 썰렁해지시네요. 첫째가 이제 만족하십니까? Yes or no. 예? 그 다음 2번째,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그 질문 나올 줄 알았다. 이게 그런 태도인데.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또 아유,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지 마시라 그랬는데 아니요 그러시네. 예? 지금의 배우자와 또 부부의 인연으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2가지 질문에 다 예스 예스 그러면 결혼 만족도가 그야말로 최고죠. 최고로 높은 거고 둘 다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아주 맛이 간 거지. 맛이 간 거예요. 그 실제 법적으로 살고 있어도 그런 부부를 심리적 이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사실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같이 부부로 살아도 그 만족도가 아주 떨어지는 부부. 그래서 소 닭 보듯이 서로 대화도 안 하고 굳이 대화를 한다면 뒤통수 대화를 하죠. 필요한 말만 뒤통수에 대고 하거나 아니면 출퇴근할 때 현관 앞에 전실 있잖아요. 전실 대화를 주로 한대요. 그래서 요즘 아파트들 전실이 화려해지나? 거기서만 대화하고 끝나니까. 예? 그런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 단위로 1000명을 대상으로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남성들이 이 2 질문에 다 예스 예스 말한 남성들은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우 좀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한국에 제가 외국 유학 생활도 하고 외국 생활도 해봤지만 미국에서 살면서 정말 주부 습진이 아유 정말 제가 한국 와서 느끼는 게요. 여기는 남성들의 천국이야. 정말 천국이야. 한국에 있는 남자분들이요. 해외 시찰 좀 다녀와야 돼. 나는 고국을 떠나지 않으려고. 우리나라 너무 좋아. 특히 남성들에게는 그래도 아직 뭐 아버지의 뭐 시세가 어째졌다 그래도 아직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어유 다 동감을 하시네. 그런데도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충격을 받았다고. 왜 한국 남자들이 너무 행복이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그러나? 이걸 왜 못 느끼지?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고요. 근데 그 옆에 통계를 보니까 여성들이 이 2개에 대해서 다 만족하고 또 지금의 배우자와 또 살겠습니다. 그렇게 답한 프로테이지가 얼마인 줄 아세요? 0.0. 조금만 쓰세요, 아줌마. 예, 그 0%는 아니고 40%. 와, 굉장히 긍정적 사고를 갖고 계시는데 현실감은 좀 떨어지십니다. 3%래요. 3%라는 거를 우리 수학적으로 말하면 100명 중에 몇 명? 3명. 100명 중에 3명만이 이 2가지 질문에 다 예스. 뭐 그러겠습니다. 뭐 또 다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7명은 뭐예요? 97명은 왼수. 왼수라는 단어 아세요? 예, 요즘 국어 사전에 쓰였다고 그러죠. 원수 그러면 애니미, 적, 상대방 뭐 이런 뜻이고 거기에 작대기 하나를 더 그어서 왼수 그러면 10년 이상 산 부부를 일컫는 다른 말. 농담으로 하는 말씀인데 또 그렇게 진담으로 알아듣고
또 나가면서 또 국어사전 사보실라. 아니 하도 진지하게 말씀하시죠. 굉장히. 진짜 국어사전에 올랐나 그러고 있었어요. 아유, 국어사전에 그게 실렸나 그래서 10년 이상 산 부부를 일컫는 다른 말이 왼수라는 거예요. 그럼 40년 이상 산 부부를 일컫는 다른 말은 평생 왼수. 평생 왼수.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우리 그 뭐 옛날 흘러간 노래에도 기왕에 만났으니 예, 잘 살아 보려구려. 이제 기왕에 만났는데 또 저는 인생 철학이 그렇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이 피할 수 없는 잔을 우리가 마실 때가 있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거 비껴가고 싶지만 어떻게 그렇게 미꾸라지처럼만 살 수 있나요? 어떤 때는 딱 은나무 다리에서 딱 걸렸어. 이 잔은 마시고 가야 돼. 뭐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피할 수 없으면 마셔야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왼수로 사는 건 정신 건강에 안 좋고요. 특별히 이제 노후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황혼 이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심리적인 황혼 이혼들이 굉장히 또 많아지고 있어요. 55세 이후 배우자를 잃으면 특별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평균 7년이 단축된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잘해드려야 돼. 잘해드려야 돼.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건강하신가 아침 저녁으로 살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내 평균 수명을 7년을 끌고 갈 수 있는 거지. 근데 통계에 의하면 또 55세 넘어서 소위 말해서 55세 이후에 이혼하시는 분들을 황혼 이혼이라 그러거든요. 그 황혼 이혼을 하신 분들은 평균 수명이 4년에서 5년 단축된대요. 단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래도 우리가 좀 결혼 생활을 노후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생활의 기쁨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말씀들 굉장히 잘하셔. 그렇게 노력을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네, 하시는데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도 노하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노하우가 좀 필요해요. 뭐 그냥 무덕대고 하는 공부보다 누구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왜 잘하는가 해서 관찰하고 벤치마킹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걸 흉내내다가 자기 것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이 누구나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처음부터 왼수를 만나는 건 아니거든. 처음에는 콩깍지 딱 껴갖고 아우 어디서 뵌 듯하고 아우 뭐 나는 나무꾼 당신은 선녀 그랬던 그들이 이제 세월이 가면서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 결혼 관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처럼 모든 살아있는 관계는 변화를 합니다. 우리들의 육체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듯이 살아있는 관계도 상호적이고 변화하게 돼 있어요. 이 변화의 단계를 지켜보니까 이 결혼 생활의 단계들이요 이렇게 변한대요. 처음에는 매혹적인 끌림의 단계, 매혹적으로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때는 말이죠. 이 무의식적 단계인데 이렇게 끌리는 거예요. 뭐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끌리는 걸 어떻게 해. 특별히 이렇게 끌리는 경우에 보면 그 상대방이 나와 같지 않다는 점이 끌리는 거야. 우선 나와 성이 같지 않은 여성, 남성, 이성에 끌리고 내가 굉장히 외향적이면 아주 차분하고 굉장히 안정적일 것 같은 사람한테 끌리고 그래서 저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을 만나야 내 인생이 불안했던 나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게 되나 보다 해서 이제 매혹적으로 끌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탁 끌려요. 자석처럼
그래서 콩깍지가 탁 껴가지고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옆에서 뭐라고 해도 뜨거운 물을 부어도 안 되고 찬물을 부어도 안 되고 이게 매혹적인 단계. 근데 이 단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늘 구름 위에만 살게 되지. 근데 그래서 매혹적인 단계가 낭만적 단계로 가게 돼서 이 낭만적 단계, 소위 아주 로맨틱하게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챙겨가면서 뭐 문자 날리고 뭐 자기야 뭐 까꿍 뭐 해가면서 요즘 보면은요 막 이렇게 좀 근데 다 그러고들 연애해요. 결혼하기 전에 이런 단계가 있단 말이죠. 기억이 나세요? 네. 기억이 나죠? 근데 이 결혼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니까 이런 관계로 계속되는 것이 그렇게 오래 안 간대요. 유명한 그 코넬 대학의 의과대학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18에서 36개월 정도의 수명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1년 반에서 길어야 3년. 예? 3년. 그래서 실험을 어떻게 해봤냐면 3년 지난 부부와 3년 이전 부부들에게 백상씩 모셔다 놓고 이 손에 체액 그 측정기, 가슴에 심장 박동기. 그래서 부부들이 아주 그 에로틱한 분위기를 풍기는 방에 부부를 초청해서 서로 이제 사랑한다는 고백과 뭐 로맨틱한 분위기를 잡아가도록. 그래서 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체액이나 심장 박동을 측정하는 거죠. 근데 3년 이전 부부들은 실제로 사랑한다 말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체액도 나오고 심장 박동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3년이 넘는 부부들은 사랑한다 뭐 눈빛으로 시키는 대로 다 해도 체액도 그대로고 심장 박동도 그대로 그렇다는 거예요. 3년이 넘은 부부들은. 그러니까 이제 몸이 다 알아버렸다 이거지. 그래서 유명한 그 육체적 사랑의 기한이 3년이다. 맥시멈 3년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너무 짧다. 그래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으면 3년에 한 번씩 바꿔요? 사실 우리 인류가 그런 거 실험 다 해봤어요. 폴리가미니 뭐 다중결혼 여러 실험을 해봤지만 그게 다 제도적으로 안 맞으니까 결국 남은 게 일부 일처제예요. 대신 3년에 한 번씩 차를 바꿔라 해서 신차 모델이 나오죠. 신차 모형이 대개 3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차 여러분 바꾸셨죠? 제가 아는 어떤 부부는요 55세 넘으신 분이 이제 새 아파트로 이사 가서 새 아파트 이사 가면 가구도 바꾸고 뭐 다 바꾸잖아요. 네. 아파트에 맞게 네. 다 바꿔놓고 내외지간에 둘이 앉아갖고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아유 그랬다는 얘기도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단계를 지나서 세 번째 단계가 소위 갈등의 단계가 오죠.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파워 스트러글을 하고 요때 이제 아니 서로 달라서 끌렸던 부부가 말이죠. 이제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너는 왜 이렇게 다르냐 나랑. 당신은 왜 이렇게 생활 습관이 나랑 다르냐 도대체.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냥 여기서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로 이제 그 문제의 근원은 남편이라 생각하시고 또 이제 여성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죠. 남자들이요 평균 그 귀가하는 시간이 밤 10시간 넘는다는데 남성 심리학자들이 한번 인터뷰를 해봤대요. 왜 남성들이 직장 6, 7시에 퇴근을 하고 서너 시간 어디가 있을까? 어디가 있어요? 동굴 속에 들어가 있다고지. 그렇게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냥 집에 가갖고는 마취약 먹은 그 왜 개구리들 쭉 뻗는 것처럼 그냥 쫙 뻗고 아침에 얼른 나가고 뭐 왜 이런 남자들이 많을까? 그래서 뭐 대한민국의 술 소비량이 이렇게 많아질까? 이렇게 보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분들 인터뷰해 보니까요. 집안에 달달 부인,
돈돈 부인, 비교 부인이 계시대요. 어디에 속하세요?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요? 달달 부인, 돈돈 부인, 비교 부인. 스트레서들이 이렇게 자기를 막 옥죄니까 무의식 중에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핑계를 만들어서 자꾸 이제 다른 데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밤에 가는 거죠. 이게 이제 갈등 이 시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 이게 이제 해결 국면으로 가야 되는데 이 해결에 여러 패턴이 있어요. 해결에 다시 말해서 그냥 부정하는 갈등을 부정하는 갈등 부정형 해결이 있고 우리 부부는 문제 없어. 그거 다 다른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 문제 없어. 이렇게 말하는 해결의 방식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속 안에는 잔뜩 갈등이 있으면서 아까 우리 도입부에서 차라리 싸우시는 게 낫다. 룰을 정해놓고 싸워라. 거기에 타임아웃도 좀 두고 너무 상대방이 열받았을 경우에는 타임아웃을 해야 돼요. 한쪽에서. 그거 막 같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요. 비등점을 넘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타임아웃도 하고 룰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상대방의 아픈데 컴플렉스, 열등 감정, 뭐 시가 쪽, 친정 쪽 안 건들기. 그 룰을 정해놔야 돼요. 우리가 암만 화가 나도 그런 건 건들지 말자. 그리고 그거는 원자폭탄이니까 우리 서로 쓰지 말자. 뭐 이런 룰들을 뭐 한두 번 싸운 것도 아닌데 살다 보면 이게 정리되는 그 가정 형편, 부부 형편에 맞는 룰들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룰들을 정해놓고 그 룰 안에서 싸우셔야 된다고. 그런데 이런 걸 안 싸우면 부부 갈등이 억압된다 그러거든요. 억압되면 문제는 자 보세요. 그게 그 억압되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는 질량 불변의 법칙이야. 그 에너지가 억압된다고 그래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 이 가족 구조가 보면 이런 이 가족이 이렇게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뭐냐면 엄마, 아빠, I1, I2 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이거를 갈등을 억압을 시키잖아요. 없는 것처럼 해주세요. 우리 집안은 대대손손 뭐 주변에서 볼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억압을 시키면은요, 이 힘이 어디로 가서 터지겠어요? 아이요, 누군가 둘 중에 하나가 자꾸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데 이게 연결돼 있는 파이프 감정이 서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연결돼 있는데 부부가 그걸 누르면 어느 쪽에 약한 쪽에서 터지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또 이 터진 아이의 문제 행동을 부부가 함께 관심 갖고 얘를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또 갈등이 묘하게 봉합이 돼요. 그걸 이제 우리 가족 시스템 이론에서 희생양 만들기. 저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애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그 희생양 만들어 놓는 구조 속에서 부부가 묘하게 그 갈등을 봉합해가는 그게 가장 건강하지 않은 구조라 그래요. 역기능 가정 그 시스템이. 그래서 요 아이만 자꾸 뭐 문제하다, 무슨 인터넷 중독이다, 무슨 중독이다 해갖고 자꾸 얘만 치료하려고 그런다고. 공장이 지금 제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공장이. 그래서 얘를 치료해서 갖다 놓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가 터지냐? 얘가 터져. 문제는 이걸 공장 시스템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을 갖고 있는 두 주체인 부부. 이 부부 갈등을 지나치게 억압시키면 시스템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건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은 두 번째. 그러면 그러니까 이혼을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참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뭐 여러 가지 대가를 치르고 그 뭐 여러 맺었던 관계들이 다 이렇게 훼손되면서 그 둘 사이의 문제만이 아닌 그 가족과 둘러싼 모든 네트워크의 금이 깨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니까 이것도 권장할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뭐냐, 타협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고.
아,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 많이 걸렸네. 그러니까 행복한 건강한 행복한 결혼은 뭐냐? 타협의 예술이다. 타협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타협해야 되느냐? 자, 이 타협하는 기술을 이제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타협을 해야 되냐? 뭐 쉽게 얘기하면 타협을 뭘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우, 잘하시네. 대화로 해야 돼요. 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전문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어느 분이 나와서 대신 하시면 제가 좀 들어가서. 강의들을 평소에 또 많이 들으시고 하니까요. 매주 목요일에 저희가 강의를 드리니까. 아, 그러셔서 그래서 이미 분위기가 다 형성이 돼 있고요. 가족 같고 그래요. 이 대화의 기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사실 대화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죠. 근데 참 우리가 말은 많이 들어왔고 이런 얘기 많이 해봤어도 실제로 실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이제 대화인 것 같아요. 왜 실행하기 어려우냐? 우리는 대부분 대화를 설득의 힘이다 이렇게 믿어요. 설득의 힘, 설득하는 거, 혹은 자녀들에게는 협박의 위력, 응? 협박의 위력. 이거 뭐 참 한 방에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혹은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 예? 가르치는 거, 또 지시하는 거, 뭐 주로 이런 행동들을 한다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대화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죠. 여러분 설득 당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죠. 특히 부부 사이에 한쪽한테 일방적으로 설득을 당한 것 같아, 느낌이. 그러면 괜히 나만 손해 본 것 같고, 아우, 다음에 나는 어떻게 복수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게임의 관계로 접어든단 말이죠. 예? 다음 게임에서는 내가 이겨야지. 지금 1대0이잖아. 다음에 1대1이 되든지 역전골을 넣어야지. 그래서 생활이 아니라 게임이 된다고요. 부부 관계가. 그러니까 이 대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화를 저는 딱 정말 두 가지로 얘기하고 싶어요. 부정적인 대화 습관이 있고, 부정적 대화가 있고, 긍정적 대화가 있습니다. 긍정적 대화가 있어요. 부정적 대화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틈새를 만들어내는 대화다. 틈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틈새 속에 여러분이 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틈이 나를 이렇게 짓누른다. 너무 광어처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납작해지고 눈치만 발달하고, 예? 광어처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틈새의 대화, 틈새를 만들어내는 환경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가정, 또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자녀들도 말이죠. 결국은 부모들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게 돼 있거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결국은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그런 패턴을 자신의 삶에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활을 반복하니까 엮이는 가정은 결국 그 다음 세대에 가서 또 엮이는 가정의 그런 모습들을 연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틈새의 대화는 부정적인 대화, 부정적인 언어, 힘의 언어를 쓰는 힘의 언어, 힘을 갖고 언어를 쓰면은요 항상 틈새가 생겨요. 그런데 정말 긍정적 대화는 힘의 언어가 아니라 수용의 언어, 수용의 언어, 수용, 받아들여줌, 받아주고 인정해준다 이거죠. 수용의 언어. 그건 정말 중요한 언어적 사건이, 치료적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상담이나 코칭 요즘 뭐 많이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게 다 뭐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거 상담 전문가한테 가면 한 방에 이거 고칠 수 있습니까? 저도 그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인두처럼 말이죠.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500볼트로 5분간 이렇게 대주고 있으면 부부 문제가 해결되고, 뭐 도박 중독이 있다 그러면 700볼트로 15분간을
손을 집중으로 해갖고 이렇게 선생님 그것보다는 좀 알약으로 해주시는 게 낫지 알약. 않을까요? 그런 거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특허 내면 대한민국에 세계 1대 기업들 많은데 이것도 뭐 아주 세계 인류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고 그 언어를 바꿔야 된다 이거죠. 그 언어를 바꾼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언어 속에 내가 그 속에서 사는 거야. 부정적 언어를 자꾸 쓰면 우리가 부정적인 틈새에 자꾸 모습을 만들어 놓고 긍정의 언어, 수용의 언어를 쓰면 공간을 만든다 이거예요. 공간.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공간. 예? 춤출 수 있는 공간. 예? 여러분 사실 인생이라는 게 어찌 보면 춤판과 같잖아요. 그래서 다 사람들마다 자기 춤을 춰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엉거주 춤을 춰. 이게 눈치 보는 춤이거든. 이거 엉거주 자기 춤이 아니지. 또 어떤 사람은 막 춤을 춰요. 피곤하지 정말. 막 춤을 춰요. 그런데 자기 춤을 이쁘게 추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여러분 어떤 춤을 추세요? 이쁜 춤. 예, 이쁜 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자라서 앞으로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춤을 추는 걸 바라시겠어요? 우리 다 어머니. 예쁜 춤, 자기 춤. 그러려면 틈새에서 그런 춤이 나올까요? 여기서는 아마 뭐 진짜 춤출 공간이 안 나올 것 같잖아. 그야말로 엉거주 춤이거나 관광버스 춤? 그리고 공간은 자기 춤을 출 것 같잖아요. 자기가 돼서 자기 춤을 추는 거. 그거 정말 근데 그게 뭐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겠는가? 그게 이제 수용의 언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 대화와 부정적인 스트로크를 주고받으면 항상 자신감이 없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방어적이 되고 그러니까 공격은 최선의 수비다 해서 먼저 총을 뺀다고. 이런 환경이 베풀어지면은요, 뭐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배우자나 할 것 없이 어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죠. 항상 먼저 치고 나가야 돼. 그래야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 거니까 먼저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공격적이 되죠. 그래서 자꾸 비난 게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난하게 되고 네 탓이고 뭐 남의 탓이고 당신은 왜 그러냐. 왜냐하면 먼저 그렇게 선제 공격을 해야 싸움에서 항상 우세할 거 아니겠어요. 기선을 제압하고 가야. 이게 이제 부정적 대화의 그 특징인데 저는 이 긍정적 대화로 가자 이거죠. 수용. 그래서 긍정적 대화를 쓰려면 몇 가지 이제 원칙들을 좀 한번 짚어보는데 첫째는 제가 뭐냐면 이게 환상을 버리고 결혼의 환상을 버리고 그 현실감 있는 대화를 쓰자 이거죠. 자기도 못 지키는 얘기를 상대방한테 주장하면 어떡하겠어요. 대부분 보면 나는 이렇지만 너는 잘해라. 그러니까 요즘 나온 말이 있잖아요. 댁이나 잘하세요. 네. 댁이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댁에 보면 이렇게 네 탓이고 너만 잘하면 우리 결혼은 행복해질 수 있어. 우리 집안 너만 잘하면 우리 집안 다 나아질 수 있어. 이렇게 서로 비현실적 환상적 기대를 갖고 얘기하면 그게 부정적 대화를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이 되죠. 그러니까 이걸 환상에서 현실감 있게 이렇게 변화시키자. 그리고 그러려면 내가부터 주도적이 돼야 돼요. 내가부터 변하자.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 여기에 남자분들도 좀 같이 섞여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우리 아나운서님 한 분만 앉으셔가지고 그 아침마다 얼마나 행복하세요. 때론 제가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되기도 합니다. 아침마당이 아니라 우리 김 아나운서님은 행복한 아침마당 그러셔야 되겠어요. 혼자서 이렇게. 근데 이제 남성분들이 이 시간에 다 직장 나가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못 들으시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들이 남성들과 함께 더불어 이렇게 서로 노력을 해야지 백직장도 맞들어야 가벼운 거지. 그게 이제 그렇지만 그렇다고 꼭 뭐 당신은 안 변하고 나만 뭐 이런 얘기하면 또 곤란하니까 이제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인정해주고 긍정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 배우자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좀 깊이 있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 왔는가. 대개 보면 제가 우리 그 이혼율도 보면은요, 성격 차이에 의한 이혼이 굉장히 높거든요. 성격 차이. 대개 보면 혹시 여기 화면에 통계 성격 차이 혹시 있지 않나 싶은데 성격 차이가 근 50% 가까이 돼요. 예, 이혼 사유 가운데 성격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근데 이 성격이라는 게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형성된 게 아니거든요. 가정에서 형성되고 그 부모의 영향에서 이게 형성이 되거든. 예? 가정에서 그리고 부모의 영향에서.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어떤 부모로부터 어떻게 양육받았는가에 따라서 양육의 질이 성격을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우리 안에 내면의 나를 만드는데 그 내면의 나 중에서 이 대화를 방해하고 현실감 있는 결혼 생활을 방해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상처 입은 내면의 나, 상처 입은 성인 아이다. 내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상담학에서 성인 아이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성인 아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이렇게 성인이 됐지만 속 안에는 상처 입은 내면 아이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 안에 상처 입은 성인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면에 보시면 7가지가 나와요. 의존하는 아이, 눈치 보는 아이, 잃어버린 자기, 이중적 자기, 억압된 자기, 칭찬에 굶주린 아이, 역할 모델이 없는 아이. 그러니까 이게 다 그 내 안에 상처 입은 어린아이의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얼마나 의존하는, 그러니까 너무 과잉보호를 해도 그게 좋지 않은 거예요. 의존성만 키워주니까. 그러니까 늘 상대방한테 업혀가려고 그러지. 그 업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눈치 보는 아이. 항상 눈치를 봐야 돼. 상대방한테 잘 해주고도 뭐 그냥 자기는 자기 목소리는 없고 상대방의 눈치를 봐야 되고 말이죠. 너무 권위적인 가정에서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 그런 내면 아이, 상처 입은 내면 아이가 있습니다. 눈치를 자꾸 보고 또 잃어버린 자기, 자기 진정한 아까 말했지 틈새에서 자라다 보면 자기 목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 부모님의 그 허락받은 모습만 자꾸 개발해야 됐으니까 그런 거. 또 이중적 자기는 낮 다르고 밤 다르고 여기서 하는 말 다르고 저기서 하는 말 다르고 자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된 자기는 자꾸 눌러야 되는, 그래서 자기의 정말 희노애락의 트루 셀프라고 하는 진정한 자기가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아이가 있고요. 또 칭찬에 굶주린 아이, 그러니까 칭찬받지 못하고 긍정적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그 칭찬을 자꾸 자기한테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나르시즘이라 그러죠. 자기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밑 빠진 독처럼 암만 칭찬을 해줘도 자기밖에 모르고 또 달라고 또 달라고. 이런 사람이랑 같이 살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죠? 네. 유행가도 있잖아요. 오빠 나만 바라봐. 그래서 항상 조명이 자기에게만 와야 된다 이거예요. 항상 자기는 박수 받아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참 제가 오늘 뵈니까 여러분들 건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관중 역할을 잘 해주시는 분들이 나중에 자기 역할을 하면서 마이크를 잡아도 자기 역할을 잘 소화하는 거거든. 근데 맨날 마이크만 잡고 무대의 중앙에만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관객의 역할은 안 하려고 하거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 대학에서는 젊은이들이 잡벅이라 부르더라고요. 잡벅들은요, 아유, 밑 빠진 독이에요. 칭찬해주고 어쩌고 해도 아직 스틸 배고파? 늘 배고프다야. 그냥 늘 거기다가 더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다 자기를 위해서 끌어들이려고만 하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전체를 이렇게 살피는 눈, 이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부모가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배우자가 그러면 애를 몇 명 데리고 사는 거야. 참 그게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오는 거고, 또 역할 모델이 없는 아이. 역할 모델, 이게 부모가 정상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하고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특별히 아버지의 역할을 이렇게 든든하게 봐야 그 역할 모델에 대한 롤 모델을 내면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들이요,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집에서 아빠란 하고 단어 문장 읽기, 아빠란 뭐냐 그랬더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빠란 고함 치는 사람, 둘째 아빠란 술 마시는 사람, 셋째 아빠란 신문 보는 사람 혹은 TV 보는 사람, 나하고 리모트 컨트롤 갖고 싸우는 사람, 네 번째 아빠란 잠자는, 아우 잘하시네, 많이 주무시나 봐. 그렇게 역할 모델을 보지 못하고 자라면 나중에 가장이 돼서도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후에 자녀 출산 이후에 갈등을 빚는 부부가 많아집니다. 역할 모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델을 찾기까지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런 역할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 보시면 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그 내면 아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깊이 있게 대화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화를 하는 게 보면 되게 남의 얘기를 많이 한대요. 대화를 해도 남의 얘기를 많이 하고, 그 통계가 있어요. 자기 얘기, 부부 얘기들은 0.4%를 한대. 남의 얘기를 60% 하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인사를 부부간에도 만나면 뭐 How do you feel? 이렇게 얘기해요. 제 발음이 괜찮았나요? 네. 뭐 어떻게 느끼냐, 오늘 어땠냐, 기분이 어떠냐, 당신 지금 기분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물어보면 어색해. 무슨 일 없었어? 예? 사건을 물어봐야 돼. 오늘 무슨 일 없었어? 그러면 그게 사건이 남의 얘기로 가게 돼서 대화는 많이 하는데, 우리 부부는 대화 많이 하는데 결국 남의 얘기하다 끝났다, 이게. 우리 아내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정말 깊이 있게 하면서 이 성격 차이 문제들을 좀 서로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쉽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해결 안 된다 해서 포기하고 지나가는 말고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돼.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요즘은 그런 전문기관이 많고, 국가에서 하는 건강가족지원센터라는 것도 구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코칭 뭐 이런 전문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고 그런 전문기관들과 의논하고 그렇게 의논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이끌고 가는 게 중요하죠.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세 번째, 긍정적 언어로 바꾸는데, 긍정적 언어의 가장 좋은 게 칭찬해 주십시다, 이거죠. 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고래 같은 사람도 춤추는 거예요. 칭찬을 자꾸 해주면. 이 책을 저도 재미있게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칭찬의 원칙이 있더라고요. 칭찬의 원칙이 뭐냐면 그때그때 칭찬하래요. 모았다 크리스마스 때 하지 말고. 네? 그때그때 칭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래요. 네가 성적 잘 맞아오면 그때 내가 그 성적 놓고 칭찬해 줄게가 아니라, 야, 지금 앉아있는 뒷모습이 너무 이쁘다. 자녀들에게도 남편에게도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이 과정에 대해서 칭찬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고 과정을 칭찬하고 그리고 실수한 것을 너그럽게 보아넘기라 이거죠. 실수할 수 있으니까 너 실수한 거 또 꼬집어 갖고 몇 월 며칠 심지어는 3년 전 것까지 기록해놓는 3년 전 그때 그 모습과 뭐 이렇게 다른 거 그렇게 잘 잊어먹으시면서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기억을 하시는지 그런 건 좀 잊어버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긍정적 칭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교수님 우리 그 양반이랑 일주일만 같이 있어 보세요. 참 현실 모르는 얘기 하시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너무 아이디어란 얘기만 하신다. 그런데 제가 이 칭찬에 관해서요 할 얘기가 많지만 우선 제 경험담을 보면은요. 제가 미국에서 우리 아이를 키울 때 둘째 아이가 바이올린을 했어요. 뭐 어떤 바이올린 그 교습소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10명을 이제 집단으로 지도를 하는데요. 이게 나와서 이렇게 지난주에 공부한 걸 이제 연주를 하는 거예요. 학부모들은 뒤에 관객으로 있어야 된대. 우리 한국은 봉고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관객이 없는 음악가가 어딨니? 얘네들이 무슨 음악가인가 싶은데 하여튼 그래 뒤에 앉아서 막 박수도 치고 막 격려도 해주고 그래야 돼요. 막 열화와 같이 막 이렇게 신호를 해요. 근데 이제 한 녀석이 나와서 이렇게 막 연주를 하면 선생님이 칭찬을 해요. 네 활놀림이 너무 좋아졌다. 이제 진짜 아주 그 선생님이요 너무 칭찬을 잘하더라고. 또 그 다음 녀석이 하면 너는 지난주에 곡을 끝까지 못 외웠는데 끝까지 다 외웠다. 야, 어떻게 이렇게 칭찬을 잘하는지 제가 속으로 참 감탄을 했어요. 저 선생님은 성격이 참 우아하다. 우아하다는 말이 우리 학생들 얘기에 의하면 우라지게 아부한다는 그 준말이거든. 참 우아하다. 어쩜 저렇게 우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 번째 아이가 딱 일어나는데요. 막 등치가 이래. 미국 아이들 이렇게 등치 큰 아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다리 하나가 코끼리 다리 같아요. 그 아이가 딱 일어나갖고 바이올린을 키는 거예요. 막 키는데 막 지난주에 너무 놀았나 봐. 막 삑삑. 바이올린 소리 그렇게 나면 막 이 머리가 솟구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아무리 우아한 저 선생님도 칭찬할 게 없으니 뭐 분명히 책망하고 뭐 이렇게 할 거다. 내 속으로 이제 생각을 했죠. 그리고 탁 기대 어린 눈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야 너는 말이야 이 스탠스가 그럴 수밖에 없지. 다리가 코끼리 다리 같은데 스탠스가 너무 안정적이다 이러는 거야. 지지양님이 자세가 좋다. 자세 스탠스 이 자세가 너무 좋다 이거예요. 뭐 웬만한 트럭으로 밀어도 그냥 견디겠구만. 와, 이 자세가 너무 좋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 선생님 얘기를 딱 듣고 졌다 그랬어요. 졌다.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 나는 그 아이한테 칭찬할 요소를 발견하지 못했을까? 물론 첫째 눈이 작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나는 못 봤는데 그 선생님은 그걸 어떻게 보았을까? 그러니까 그게 칭찬이요. 결국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I'm okay, you are okay 하듯이 그러면 칭찬할 게 보인다고. 그러면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언어 속에 사건이 생기는 거야. 언어 속에 이게 수용의 사건, 그런 수용의 사건이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숨 쉴 공간, 자기가 될 수 있는 공간, 자기 춤을 출 수 있는 공간.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해나가야 될 그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그런 중요한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뭐 이런
뭐 이미 제 생각이 그래요. 뭐 새로운 걸 배웠다기보다 배운 걸 복습했다. 배운 걸 복습하고 다른 스피커를 통해서 뭐 때로는 우리가 같은 음악도 스피커를 달리 들으면 또 색다른 음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나 싶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좋은 반응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하셔서 제가 비록 땀 흘렸지만 강연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화성에서 온 사람들 또 금성에서 온 사람이 같이 산다는 것. 근데 화성에서 남자가 왔죠, 여자가 왔죠? 화성. 이거 들을 때마다 네, 헷갈려서요. 뭐, 하여튼 뭐 여자가 왔든 남자가 왔든 네. 네. 이게 참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면 마음이 좀 편해지는데 말이죠. 네. 그게 쉽지를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아까 그 네. 우리는 다 어른이지만 그 내 안에 상처 입은 아이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제 주변 사람들도 좀 대입을 해보고 저는 어떤 상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걸 보살펴주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왜 그러나.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배우자에게도 분명히 그런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건 안 보고 넘어가려고 하고 예, 자기의 안에 있는 상처만 자꾸 위로받으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소중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일상적인 생활에서 오늘 이제 가셔서 갑자기 당신 내면의 아이가 뭐야 이제 이러면 어유 약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요즘 주말에 이렇게 메리지 인카운터 이렇게 결혼 갱신 운동 또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교실, 부부 교실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혼율이 워낙 높아져 가니까 이런 교육들을 위한 장을 조금만 관심을 열고 살펴보시면 우리가 감기 걸렸는데 그냥 있으시겠어요? 네. 병원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노력의 절반만이라도 배우자를 위해 사용한다면 그게 결국 또 부부관계가- 자녀를 위한 네, 것이기도 그렇죠. 하니까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장이시고 코칭 아카데미 원장이신 정석환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정마루에서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 주셨습니다. 금성출판사 푸르넷 고무방에서도 백화점 상품권 마련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